예,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4월 1일이네요. 4월 1일 만우절. 자, 재미삼아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장난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만우절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코인은 바로 피르마 체인입니다. 피르마 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전자계약, 데이터 저장소를 위한 암호화폐인데요. 여기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자계약과 데이터 저장소. 한 개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소 통해서 거래를 하는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FCT라는 티커를 사용합니다. 피르마 체인 토큰이라고 해서. 그런데 FDR, 피르마 데이터 리워드라는 별도의 코인이 따로 있는데 이게 왜 있느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있고 또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P2P, 피어2피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각자가 다 서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저장을 하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대부분 플랫폼들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 저장을 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컴퓨터 연산이라는 것이 계속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개 크게 저장되는 것보다는 각자의 분산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라는 생각으로 P2P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P2P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 공간을 쓰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FDR, 피르마 데이터 리워드라는 것이 이제 그때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FCT라는 피르마 체인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계약입니다. 피르마 체인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저장보다는 전자계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약간 또 한 가지의 개념을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D라고 해서 Decentralized Identity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분산 신원 확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일 때 그때 뭐 백신 여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또 주목받기도 했던 그런 개념이고요.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바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뉴는 모바일하고 이제 웹에서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면 글쎄요. 저도 전자계약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게 좀 아직 좀 낯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뭐 세종문화회관부터 해가지고 뭐 꽤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카드에서 앱카드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앱카드 한번 등록할 때 한번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자계약이나 전자서명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이미 하고는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뉴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르마 체인은 2018년 2월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의 말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메인넷을 론칭을 했고요. 이후에 2020년 11월 6일에는 좀 전에 DID 말씀드렸죠. DID 기술 공유 연합체인 마이키핀 얼라이언스의 파트너십으로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2011년 전이네요. 21년 3월에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금융 보안 기술 기업 블루힐리스가 이제 좀 단계 또 새로 블루힐리스 코리아라고도
그거 만드는데 블루힐리스 코리아 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바로 이제 몇 달 전인 지난 1월 27, 8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새로운 메인넷인 콜로세움을 런칭을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한 달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쳤는데요. 이때 이미 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 어쨌든 싱가포르,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폴란드, 벨라루스, 라트비아 뭐 이렇게 좀 많은 아주 다국적으로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요. 한 450개 팀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밸리데이터, 검증자라고 하죠.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외국 그 다국적에서 이제 31개 팀, 그리고 피르마시는 6개 팀에서 37개의 그 밸리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 안정화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카카오 쪽에서 클레이튼하고 그쪽에서 밸리데이터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이제 보안 안정 쪽으로는 좀 더 강화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8년에 처음 런칭했던 메인넷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번 콜로세움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를 완전히 이제 콜로세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빗썸, 업비트, 뭐 비트렉스 이런 곳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한번 쭉 올랐고, 오늘은 잠시 좀 하락 그 추세던데, 며칠 동안 좀 올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8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지도 이제 몇 년이 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영인 대표 김치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데이터 저장소와 전자계약 두 가지,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이 바로 전자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계약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많이 본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서면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뭐 일본은 뭐 이제 도장 찍는 기계까지 만들 정도로 아직까지 이제 구닥다리 가는 거고, 그래서 아직 계약하는 당시에는 서면 그 얼굴 보고 대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르마 체인에 대해서, 특히 돈유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미 뭐 이메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전자로 다 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거나 날아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자계약은 앞으로 계속 더 비전이 밝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돈유, 피르마 체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많이 바뀌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